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수를 한번 먼저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종익 기자가 녹화를 마치고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페이스를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강은성 기자가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종익 기자의 휴가로 원탁의 기자들 출연 기회를 얻게 된 일명 땜빵 기자, 대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올해 8년 차고요. 그동안 제가 출입처를 좀 살펴보니까 행정기관을 좀 많이 출입했습니다. 행정기자, 강 기자, 땜빵 기자, 강 기자. 땜빵. 기억해주세요. 땜빵 기자. 네. 땜빵이 고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강 기자가 원탁 기자들 그렇게 나오고 싶었었다면서요? 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팬이어서 매주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준 높은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재밌게 잘 보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팬이기 때문에 네, 오늘 꿈을 이뤘네요. 어쨌든, 네, 출연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종익 기자가 돌아올 수는 있는 거죠? 그거 몰라요. 원래 반고정이었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는 투자 1순위로 꼽힙니다. 다소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개발 예정지입니다. 내 땅이 장래의 개발 예정지인지 아닌지 그 정보를 땅 주인이나 일반인들은 모르고 특정 몇몇 공무원만이 내부 문건을 만들어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털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카르텔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시가화 예정지는 이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말 그대로 개발 예정지, 그러니까 이른바 그 부동산 특급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가화 예정용지가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지침을 내리면서 위치 표기를 금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2012년에 변경 승인을 하면서 위치 표기 문건을 내부 문건으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인들이 투기한 사례에 대한 의혹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카르텔이 카라멜 사촌 정도 되는 건가요? 시작부터 왜 이러죠, 오늘? 삐딱한가요? 주로 이제 기업군 관련된 용어죠. 그래서 동일업종이나 유사업종끼리 좀 나쁘게 표현하면 담화 또는 집단화를 이루어서 경쟁을 좀 피하고 그래서 조금 기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그런 용어입니다. 도시계획을 소규모 집단이 독차지했다. 독점하고 있다. 이런 그런 의미로 좀 사용이 된 거고요. 용어 정리부터 하죠. 제가 방금 아주 1차원적인 표현을 썼어요. 개발 예정지다. 시가화 예정지는 개발 예정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강 기자가 좀 이게 어떤 용어인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방금 박 기자께서 이제 잘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시가화 예정용지는 이제 말 그대로 앞으로 개발이 될 땅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는 이제 보통 도시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왜요? 시가화 죄송해요. 시가화랑 시가화. 네. 방금 박 기자께서 쉽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시가화 예정용지는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땅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보통 도시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도시 기본 계획 개념을 알면 조금 더 이제 그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30 도시 기본 계획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가 이제 향후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지 그 미래 청사진을 이제 미리 그려놓는 건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등 이제 부문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근거로 주택이나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이제 그 상세하게 그 계획을 해 놓는 건데요. 시가화 예정지는 이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말 그대로 개발 예정지, 그러니까 이른바 그 부동산 특급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부동산 특급 정보. 천안시는 현재 2020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첫 번째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 2007년 승인은 2003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이 당시에는 78만원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2020년에 도시가 이런 모습일 거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인구 목표가 네, 78만. 이후에 네. 5년 뒤에 변경 승인을 하면서 인구 또한 변동을 시켰는데요. 그때가 88만. 네. 그에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도 그만큼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이렇더라고요. 이제 각 지자체에서 기본안을 수립을 해서 이제 국토부나 또는 그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인구를 많이 높여 잡는 거죠. 그래서 천안시도 원래는 78만 최초에 잡을 때 뭐 100만 이상 100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 거를 다 모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에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천안시 입장에서는 우리 집을 넓히는 거니까 목표는 좀 높게 잡을 보통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이제 국토부나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현실성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인구 목표를 좀 네. 줄이거나 뭐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도 사실. 그래서 시가와 예정용지는 그 안에 포함된 미래 개발 용지. 그런데 이 시가와 예정용지가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한번 변경 승인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전에 2008년도에 국토부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가와 예정용지를 위치 표기가 허가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2008년도에 지침을 내리면서 위치 표기를 금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2012년에 변경 승인을 하면서 위치 표기 문건을 내부 문건으로 활용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의 전종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는 국토부의 지침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지침 위반을 주장하면서 또 한 가지 몇몇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논란이 됐다. 근데 국토부가 이렇게 지침을 개정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국토부 지침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개발 예정 용지를 점으로 표시해서, 그러니까 위치 표시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번지수까지 정확한 주소는 이제 그 표시하지 않지만 어디 일원, 읍명동까지는 그 단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안시 동남구 목천면 무슨 리 일원 이렇게까지 이제 표시가 가능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때마다 개발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개발 예정지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 그 개발 제한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시에서는 이제 반려를 하거나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위치 표시를 아예 하지 말고 총량제로 운영을 해서 그 부동산 투기, 난개발을 이제 방지하고 그리고 그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그 개발 수요에 대처하라라는 이제 그 지침이었던 거죠. 근데 위치 표기는 분명한 건 난개발 방지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한 이곳을 먼저 뭐 시가와 예정 도시화하겠다라는 부분에서 명백한 입장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업자들이 뭐 사업 신청을 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이런 개념이 됐지만 그게 또 반대 이제 부작용이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는 위치를 표기하지 마라라는 지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시기본계획 도서를 보면 이렇게 구역표가 이렇게 뭐 이거는 그 지도고요. 한마디로 이 안에 보면은 작게 이렇게 빨간 점들이 찍혀 있어서 이곳이 이제 시가와 예정용지를 표시해 놓고 또 이제 뒷장 넘어가면 구역표가 나오죠. 뭐 무슨 읍, 무슨 면, 무슨 리, 일원 뭐 이렇게 해서 면적까지 같이 나오고. 근데 그 구역표가 2012년부터는 이제 삭제가 됐는데 천안시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죠. 예, 아주 극소수만이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죠. 그러면 천안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 구역표를 포함한 내부 방침 그것이 과연 국토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아까 전종환 의원이 지금은 이제 의장이 됐지만 네. 전반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명백한 국토부 지침 위반인 거죠.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위치 표시를 하지 말고 총량제로 이거를 이제 관리하라고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천안시는 2008년 국토부 지침 개정한 지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위치를 그 방금 보여주셨듯이 붉은 점으로 이제 찍어서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26일에 열렸던 그 자문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도 통화했는데 천안시가 이거는 총량제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쟁점 한 가지는 또 이제 천안시가 의도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그동안 관행대로 위치 표시를 해와서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난개발 방지
의 어떤 기능도 사실 한 순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관리 때문에 위치 표시를 해서 해온 게 지역 여건에 맞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서 국토부 지침을 따르기보다는 이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이게 지금 사실상 내부 그 보안 유지가 된 그 문건이어서 담당 관계자들만 이제 개발 정보를 독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성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의도성 얘기를 지금 강 기자가 거기까지 좀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주긴 했는데 이게 국토부 지침 위반이다, 명백한 지침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침 위반, 정보의 독식, 네. 의도성, 공무원들의 의도성 다 동의할 수 없는데요. 네. 천안시가 국토부의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도서에 있어서는 2007년 최초 승인 받았을 때 점을 찍었던 그 지도처럼 2012년 변경 승인 때도 그렇게 도서를 발간한 것이 아니고 총량제대로 발간을 했습니다. 네. 결국엔 도시개동 계획 자체 도서에는 없는 거죠. 네. 다만 그럼 내부 방침. 내부 문건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개발 인허가 서류가 제출이 되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허가를 받아줄 것인지 또는 반려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게 내부 방침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방침은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침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만약에 그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지침 위반이 되는 것이지 그 내부 문건을 활용한 것 자체를 지자체의 지침 위반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도 밝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강 기자가 얘기한 의도성, 과연 그러니까 의도성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거예요. 뭐 그 당시 이제 시장을 비롯해서 뭐 건설도시 국장, 과장, 팀장 또는 주무관 이 라인들이 또는 이분들과 아주 그 친소 관계가 있거나 이 개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누군가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가서 땅을 미리 사놓는다거나 이러면 일반인들은 모르는 정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그 개발 제안이 들어왔을 때 판단 기준이 되는 부분에만 운용을 했다면 네. 물론 이거는 문제가 안 될 소지도 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담당 부서 관계자들만 이 정보를 독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 관계자가 그 시가와 예정 용지의 땅을 매입한 그 정황이 포착된 게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그 투명한 공개, 그러니까 투명한 행정인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의도성 여부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동의를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2003년도에 최초의 과업을 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시의회 의견 청취, 뭐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등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미 공개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안에서 2012년도에 최종 승인을 변경 승인을 하면서 그 부분이 소폭 더 증가를 했을 뿐이지 애초부터 이게 철저히 공무원들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이 점을 찍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그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게 승인이냐 아니면 승인하지 않는가의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본다면 사실 내부 방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 동남구 쪽에 몇 개 이제 그 개발 사업자가 이제 제안을 해서 들어왔지만 모두 다 반려가 됐거든요. 그럼 그쪽도 사실 개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업체에서는. 근데 천안시에서는 우리가 점 찍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해주지 못한다. 이런 방침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걸 내부 고려 방침, 그러니까 내부 기준으로만 활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국토부가 얘기한 그 총량제의 그 어떤 근본적인 그 방침과는 위배가 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내부 기준이 단순히 점으로만 표시되긴 했지만 그 점을 찍기까지에는 다양한 이제 환경성이 다 고려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로 표현이 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편의주의 행정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2007년에 2020 그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의회 의견 청취도 했습니다. 근데 2012년에 이제 변경 수정할 때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됐거든요. 근데 물론 몇 군데만 더 증가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역시도 주민의 어떤 그 재산권, 그 알 권리에 당연히 이제 시가 해야 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럼 이건 시가 편의주의 행정에만 이제 그
같다는 거고요.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행정의 원칙에 또 맞지 않는다고. 그 실책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 최초 승인 이후에 2012년도 변경 승인 과정에서 똑같은 절차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실책을 했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좀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 내부 관리 계획 자체는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이 내부 계획 자체를 좀 잠깐 읽어보면 위치 표기를 한 지역 외지역, 그러니까 이거 24개 위치 표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이 외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 사업 등을 포함한 개발 압력이 있을 경우에 총량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용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탄력적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안시에서 내부 그 문건으로 100% 시가와 예정 용지를 다 위치 표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개발을 이제 못하게 시에서 승인을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모르는 민간 사업자는 본인들이 나름의 어떤 뭐 용역이라든지 어떤 개발 수요를 파악을 해서 이쪽에 그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반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2012년 이후에. 저는 이 탄력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구 또한 해석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안문서지만 뭐 14번, 16번, 24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점을 찍은 것이 아니고 뭐 여유분 또는 뭐 중심 북부 동부 생활권 뭐 이런 식으로 총량 범위 안에서 확보를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분만큼은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너무 그 복잡하고 또 전문화된 분야라서 얘기하면서도 저희도 참 공부 되게 많이 하셨죠. 며칠 공부하셨어요? 글쎄요. 그 전부터 또 취재해 오던 게 있으니까 토탈하면 몇 주는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논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 뭐 지침 위반이냐 아니냐 또는 뭐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 다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내부 방침이 이제 좀 이렇게 부작용 말씀하셨는데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거는 일단 도시 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이제 도시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고 팽창하고 그럼 그러다 보면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도시 균형 개발이라는 거는 외부 유입으로 인해서 여기가 없으니 여기 갖다 채워넣자 이게 아니라 그 도시 내에서도 그 이쪽과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인구 그 균형을 맞추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처럼 대규모 세대가 들어오는 그런 택지 개발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상업용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 하는 건데 들어오는 어떤 사업 제안서를 그쪽에 나름의 어떤 그 개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점이 찍혀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반려시켰다는 거는 일단 그 도시 균형 개발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부작용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 알 권리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이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거를 이제 몇 명의 공무원만 독식하고 있는 정보가 돼서는 안 된다. 행정의 신뢰성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균형 개발 참 좋은데요. 그 개발을 반드시 인구 유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일단 천안시는 천안시를 4개 생활권으로 분리를 하면서 디자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분명히 주거 기능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정, 업무, 교육, 생활 및 도시 중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디자인을 했고요. 말씀하시는 그 동부 생활권은 특화산업, 역사, 문화, 관광, 휴양 기능, 주거는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를 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아파트를 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천안시는 그 각 구역에 맞는 컨셉을 세웠던 거고요. 주거가 포함된 지역은 북부 생활권입니다. 하기 때문에 시가와 예정용지를 잘 살펴보시면 그 주거 지역으로서 북부 쪽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부작용 얘기 잠깐 했는데 의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의혹은 어떤 의혹이에요? 네, 의혹은 그 2007년에 그 최초 수립된 2020 그 천안
도시 기본 계획이 2012년에 한 차례 그 변경이 됐는데요. 2012년 이후에 천안시청 고위 공무원 지인이나 친인척이 그 동남 지역에 있는 시가와 예정 용지 일부를 사들인 사례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자면 시가와 예정 용지 인근 지역인 거죠. 네. 네, 이런 인근 지역 예정 용지도 예정 있고. 용지도 있고. 예. 네. 그건 뭐 오비락일까요? 글쎄, 뭐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A라는 용어를 네. 쓰겠습니다. A 씨가 지금 특정인을 상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A 씨가 시가와 예정 용지에 있어서 결제 라인에 있었어요. 결제 라인에 있었고 자기 뭐 인근 지역에 뭐 이제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점을 찍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건데요. 그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애석하게도 거기는 더 이상 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이더라고요. 네. 상당 전체는 아니지만 예정 용지 인근 땅이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네. 지정이 됐고 그 문화재 보존 구역 지정 또한 그 A씨 스스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누구라고는 뭐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시청에 근무를 하셨던 그 라인에 계셨던 분에 대한 얘기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뭐 의혹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업무상 가질 수 있는 비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고요. 예. 그 비밀 엄수는 자기가 현직에 있건 또는 퇴직을 했건 그 비밀 엄수를 지켜야 하고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무원들이 비밀을 독점을 했고 그 비밀로 어떤 이익 또는 지인의 이익을까지를 창출을 했다 손 치면 그거는 뭐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그 특별한 그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이익을 챙겼다 그렇죠? 안 챙겼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저는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그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뭐 개발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얼마나 이렇게 상당히 접근을 이제 잘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천안시가 이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명확하게 조사든 아니면 그 특별 감사를 벌여서 이게 오비락일 뿐이다라고 오히려 명확하게 그 밝혀내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이제 신뢰받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천안시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지난 6월이었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또 도마 위에 올라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 이쯤에서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 이 자리에 모셔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주 의원께서는 우리 유창임 기자나 강은성 기자 자주 보시죠? 그럼요. 자주 뵙고 의회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많은 질책도 때론 받고 또 많은 도움도 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전반기에 건설도시위원장을 하셨고 네. 이 시가와 예정용지 문제에 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뭐 아까 앞서서들 뭐 두 기자분들께서 아주 예리하게들 분석을 많이 하신 거로 제가 들었고요. 제가 이것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은 시가와 예정용지는 이제 부동산 뭐 나쁘게 사용한다면 부동산 특급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2008년도에 국토부가 위치 표시를 하지 말고 총량으로만 관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2012년 6월에 일부 이제 시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문건을 이제 만들어서 비밀리에 이렇게 운용해 왔다는 데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것이 내부 방침 문서는 어느 정도 이제 천안시의 그 개발 축이나 개발 방향 여러 가지 어떤 가이드라인 수준 정도라면
어느 정도 또 뭐 의회 입장에서 납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근자에 들어서는 몇몇 공무원들이 정한 이 내부 방침의 위치가 절대적 기준이 됐다는 게 또 이제 큰 문제인 거죠. 내부 방침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운용하는 측면에서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 문제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다녀오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토부 입장을 제가 이제 방문해서 직접 그 주무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국토부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2008년에 분명히 지침을 개정해서 외부에 고시되는 도서나 이런 행정 고시에는 위치를 표시하지 말라는 게 분명히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각자의 그 도시 발전에 부합되는 나름대로의 내부 방침, 그러니까 내부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 정도의 수준이어야지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가와 예정용지의 문제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러분들 과거에 그 천안 야구장 하면들 많이 아실 거예요. 실제 특정인의 토지 개발 특혜를 주거나 또는 이것을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인들이 투기한 사례에 대한 의혹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 내부 방침이 있다는 사실을 한동안 구본영 시장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이걸 문제 제기하면서 저도 전해드린 얘기인데요. 2014년 7월 1일 날 이제 민선 6기에 취임하신 구본영 시장의 인수위에 네. 확인했더니 인수위의 책자나 보고서에 이 시가와 예정용지에 대한 게 전혀 언급이 없었고 보고가 없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아마도 현 구본영 시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인수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우리 뭐 자문 지난 7월 26일 날 자문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꼭 보고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객관적으로 각 부서에 천안에 뭐 사무관급 이상 부서가 약 105개 정도 되는데 네. 부서별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업무냐 아니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는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가와 예정용지는 개인의 어떤 사인의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또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저는 업무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인수위에서 당연히 뭐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보고가 되어졌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분도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질문하시죠. 예, 삐처리 좀 해주세요. 처음에만 그 이제 실 이름을 좀 거론을 할게요. 네. 그 목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지난 1월/달에 그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가 반려 처분이 내려졌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전종환 의원이 이제 5분 발언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뭐 말씀드렸듯이 그 해당 지역은 목천입니다. 해서 상당수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고 그 주장의 논리가 다 그 해당 아파트에서 얘기하는 논리를 또 두 분 뭐 전종환 의원이나 주일원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다시 얘기해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오해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께서는 뭐 분명하게 뭐 나는 개연성이 있다 없다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던 행정이라도 뭐 관례적으로 또는 몰라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대두되고 불거지고 그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들이 지적이 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과정은 어느 곳에나 다 행정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안 야구장 의혹까지 이제 제기를 같이 연장 선상에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시가와 예정 용지 그 정보를 공무원이 그 정보를 권력으로 악용을 한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니까 의회 역할이 그럼 의회 차원에서 시에 이거를 좀 명명백백히 오비락인지 아닌지를 좀 밝혀달라고 좀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특정인의 어떤 토지에 대한 개발 특혜 내지는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이건 사전 그냥 수사를 해야 나올 부분이지. 의회의 그 시의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한 정도 선까지밖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충분히 고소가 가능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이 맞죠.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특정 뭐 정보를 독점을 해서 내가 사회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뭐 고소를 할 수가 그렇게 있고요. 하면 저 의정 활동하면 아마 매일 고발만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제가 많이 하시는데. 문제 제기 고발은 한 2번 한 것 같고요. 네. 고소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 유찬희 기자도 제도 개선은 좀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 천안시가 지금 내부 문건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위치 표시된 그 부분은 폐기하거나 내지는 가이드라인 정도의 수준에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에서 도시 개발 또는 도시 성장에 있어서는 관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민간의 영역이 더 많습니다. 사실 사례를 따져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제안은 자유롭게 천안시가 받아줘야 되는 그런 제도를 문호를 열어놔야 되고요. 그런 민간 제안이 다양한 민간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거냐 말 거냐는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걸쳐야 되고 관계부서와 협의 걸치고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수용할 건지 아니면 그것이 뭐 적합하지 않으니 반려할 건지 이렇게 유연성 있게 탄력성 있게 유연성 있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외국인 종사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음식점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허용 인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허용 인원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당 가시면 요즘에 외국인 종업원들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많죠. 네. 그죠? 발음이 다 좀 달라요. 딱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허용 인원 기준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허용 인원을 조금 읽어보면요. 그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명 이하일 때 외국인 고용 허가 인원이 2명, 내국인 6명에서 10명 사이였을 때 3명, 내국인 11명에서 15명이었을 때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이 5명 등등 이렇게 쭉 내국인 비율 대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에서 한 30% 사이 정도. 네. 예. 그게 그러니까 내국인을 10명 채용하면 외국인은 3명까지. 3명까지 네. 줄 수 채용할 수 있는 있는. 거. 그런 기준이. 근데 식당 가보면 주로 이제 그 서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외국인들만 외국인, 많은 그렇죠. 식당도 있고 네. 그렇던데요. 아마도 그 허용 기준을 지금 지키지 않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식당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채용하기도 이제 내국인들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또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페이가 좀 싸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식당 주인분들하고 예.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분들하고 수요 공급이 맞으니까 늘리는 건데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허용 인원을 제한을 그렇죠. 하는 건가요? 예. 그 또한 왜냐하면 이제 이 근데 왜 제한을 둬요? 완전하게 풀어버리면 누가 내국인을 쓰겠습니까? 내국인 고용기회 확보 차원에서 네. 외국인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외국인은 왜 더 그 월급을 적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글쎄 그런 이유는 없죠. 네. 우리 내국인하고 똑같이 받으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 화폐 가치가 이제 그쪽 나라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덜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허용 인원을 기준을 정해놨다는데 그걸 초과하고 있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사실상 되지 왜 초과를 하죠? 사실상 이게 다 불법인 거죠.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불법인데 그러면 고용주들은 왜 그 불법적인 그런 고용 행위를 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때문 가장 큰 게 비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들도 신고를 하는 자기의 채용 관계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업소를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식당 업주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면. 뭐 일정 기간 직원이니까 쓰게 되면 사대보험 자기가 가입도 부담하는 해야 되고. 세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거 없이 그냥 그걸 오로지 나한테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바로바로 좀 옮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뭐 얼마 더 준대 라고 하면 우르르 이렇게 옮겨가고 또 저쪽이 더 준대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업주만을 찾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으로 고용 신고하고 또 쿼터도 지켜서 인원수 맞춰서 고용을 하고 이런 업주들은 손해를 볼 수. 그렇죠. 오히려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게 뭐 좋은 법인지 악법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허용 기준을 정했다면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 고용노동부는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단속이나 실태 파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럼 합니다. 이 기준을 안 지켰다고 처벌받은 사례도 없겠네요. 당연히 없고요. 그럼 누가 지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거 지금 고용 문제 이런 거를 다루나요? 외국인 문제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저한테 또 반문을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예.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단속이나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취업 비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 취업 비자 종류에 맞게 취업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담당할 업무지. 고용 허가 인원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부는 자기네들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긴 그 많은 영세 식당들의 고용 허가 인원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그걸 또 무슨 수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그러면 고용 허가 인원을 누가 정했냐? 고용노동부가 정하거든요. 그럼 고용노동부가 그러면 이제 실제 외국인들의 상황도 좀 한번 좀 들어보고 또는 이제 영세 고용주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럼 합리적인 이제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단순히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이제 범법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꼼꼼히 다 지키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취재 과정에서 생각한 거는 이제 고용 허가 인원을 두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국인들의 이제 고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다만 지금은 너무 이제 비율이 적다 보니까 이 비율을 배 이상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 단속도 해보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취재 과정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네. 천안의 랜드마크인 천안 삼거리 공원에 사랑박물관이 지어집니다. 시는 천안 삼거리 공원을 테마형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최근 세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300억 원을 투입해 사랑박물관과 자전거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발길을 잡을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거 삼거리 공원 이 랜드마크화 사업 지난주에 기자가 천안시가 잘한 사례라고 뽑은 거잖아요. 전반기에 자랑거리 아닌가 이러면서 언급했던 그 사업이네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빅반스예요? 저랑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안 삼거리 공원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넓은 부지와 이제 휴식 공간인데 대규모 행사 때만 잠깐 활용이 되고 특히 그 옆에 있는 그 세계 민족 음식 테마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네. 이제 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천안 삼거리 공원의 그 역사 그 저기 아시죠? 박현수와 네, 윤효소. 네네네. 그 사랑 이야기 이제 설화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랑을 그래서 테마로 해서, 사랑박물관? 예, 해서 이제 만들겠다고 킬러 콘텐츠로 나름 이제 그 내놓은 게 사랑박물관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랑박물관인데 어떤 게 들어갈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아니, 사랑박물관이면? 근데 그 전에 강 기자는 천안 삼거리 공원의 개발 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에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는 자꾸- 유기자가 무슨 말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아니 왜? 개발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공원이- 이런 개발 네. 내용이 네. 문제인 지금 것이냐. 네. 이 개발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를 계속할수록 자꾸 이종익 선배 의문의 일패가 자꾸 떠올라. 뭔데? 아니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삼거리 공원이 이제 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보다 이제 개발이 필요한 거죠. 여러 콘텐츠도 집어넣고. 근데 문제는 콘텐츠인 거죠. 어떤 콘텐츠로 그 지역 시민들을 유입하고 또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올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죠. 네. 최종 용역 보고회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게 전층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 층을 공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것인지도 일단 확정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여쭤본 그 질문의 답변을 한번 요청해 볼까요? 사랑박물관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박물관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마는 사랑이니까 연인들 그것이 뭐 지금 젊은 연인들이 됐든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노부부가 와서 뭘 그 관람 체험 내지는 뭐 이런 걸 하든 뭐 연인들이 뭔가를 즐기고 또 조금 더 확장하면 뭐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니까요. 그런 테마화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동성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네. 요즘에 이제 그런 퀴어 페스티벌도 열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4개 전시실을 이제 구성해 놓은 걸 보면요. 일단 제1 전시실에는 기부받은 사랑 테마 물건 및 이야기가 이제 전시가 되고, 이 전시실에는 유명한 명사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그 시민들하고 만날 계획이고요. 그리고 3 전시실에는 그 여기 찾는 그 시민들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공간.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프로포즈를 하라는 걸 수도 있고요. 4 전시실은 미니 도서관과 커플 카페 등의 편의시설 공간으로 이제 되는데요. 사실상 그 능소와 박현수의 사랑이 그 삼거리 공원의 어떤 주된 스토리텔링 그 주축이긴 하지만 사랑 박물관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감은 없고 시민들이 얼마나 다시 재걸음을 할 정도의 콘텐츠를 갖추느냐. 근데 지금 이거로 봐서는 굉장히 부실하고 오히려 그 테마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졸속으로 용역을 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뭐 주민 거거든요. 의견들을 묻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무슨 뭐 제안을 받거나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만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인데요. 근데 삼거리 공원은 사실 이제 시민들의 공간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공청이나 설명회, 또 의견 청취 이런 절차는 사실상 없었고요. 이걸 용역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네. 굉장히 서둘러 하는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그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구본영 시장의 그 공약이 천안 삼거리 공원 관련 네. 공약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네. 계속 그런 임기- 얘기를 예, 했었죠. 시작- 내로 시적 좀- 쌓기용. 임기 내로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게 그럼 현재 있는 삼거리공원 내에 있는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 네. 거기에 이제 구청 일부 시설하고 차량 등록 사업소가 그렇죠. 임시 청사로 쓸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그거를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실시 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삼거리공원 전체를 전체 얘기 중에 사랑박물관은 한 컨텐츠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전체를 네, 실시 네, 설계를 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서두르는 것 같은데 느낌. 엄청 서두르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동남구청사는 이제 3년 동안 임시 청사로 활용을 하고 이제 3년 후에 나가게 되는데 차량 등록 사업소는 영구 입주거든요. 네. 그럼 이것 또한 그 천안시의 그 정체성을 삼거리 공원에 입히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컨셉이 너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채워넣는 내용 콘텐츠도 부실하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구체화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너무 바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네. 그 사랑박물관 자체가 조잡하다라는 부분에 난 좀 인정이 되고요. 네. 근데 다만 그 외적인 부분, 전체 공원을 봤을 때는 강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콘텐츠예요. 근데 뭐 특별성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뭐 자전거 길, 산책길,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몇 가지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좋지만 이것이 특별히 삼거리 공원만의 어떤 뭐 킬러 콘텐츠를 담보하고 있는 건 아니다. 분명히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에도 동의를 하고요. 네. 반대로 그 공원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콘텐츠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 콘텐츠가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다만 높이 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천안 삼거리 공원이 큰 변화가 없었어요. 면적만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해본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일례로 흥타령 축제 때 그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서 색소폰 연주회가 한번 네.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어두운 밤에 호수 위에서 호수 위가 무대가 돼서 연주회를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좀 모으는 그런 노력이 더 그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잘 아시죠? 네네. 네.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번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다시 이거를 이제 변경하거나 다시 또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런 만큼 이제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졸속추진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주민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이제 여기 주인이 돼야 되는 공간이니까 이제 그런 절차들을 좀 지켜서 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 어떠셨어요? 흔히 맛집 소개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음식은 네. 없다. 네. 네, 저는 한 번도 안 불러주는 분은 있지만 한 번만 부른 분은 없다. 그래서 네, 이제 여름 또 휴가 남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박 기자님 이제 휴가 언제 떠나시죠? 진행자 자리 여기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욕망 기자인데 욕망 기자. 자, 다음에도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다 보니까 감사원의 실태조사에 이어서 또는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간간히 들립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길 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기회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